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의료진들이 어느덧 8년째 아시아를 무대로 의술을 펼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은 열악한 의료 현실 탓에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광주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광주의 병의원들이 무료 협진을 통해 이 여성에게 새로운 인생의 밝은 빛을 선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살 캄보디아인 카 스라잇빗 씨는 얼마 전만 해도 실명 위기였습니다. 뇌신경이 마비되면서 양쪽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와 사시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시력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결국 상태는 악화됐고 이번 달 한국에 와서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치료가 힘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은 이제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력 상실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광주 의료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차려진 진료소에서 스라잇빗을 만난 광주 4개 기관 의료진은 한국으로 데려와 정밀 검사하고 수술과 입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현지에 진료소를 세운 뒤 현지 의료봉사와 함께 안과와 비뇨기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진 캄보디아인들을 한국에서 치료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광주와 같이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됐다는 그런 아픔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이제 진료소를 지었는데요. 처진 눈꺼풀에 가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스라잇빗 씨는 이제 휴대전화로 SNS를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지만 캄보디아로 돌아가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의료진의 의술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와달라고 시위했던 대학생을 기억하십니까? 이후 광주에 들어와 지내던 이 대학생이 최근 고등학교 교단에 섰다고 합니다. 광주의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이다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협박하고 우리는 지금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온라인에서 이목을 끌었던 영상입니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미얀마 20대 대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이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1일 특강에 나선 겁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로 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좀 비슷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미얀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죠. 고등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5.18하고 미얀마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란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 약간 광주 사람으로서 미얀마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1년 전쯤 지역 대학과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이 대학생은 이후 국내 대학에 정식으로 편입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전공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미얀마 상황을 알리기에도 열심입니다. 미얀마 기사나 그런 거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좀 다른 광주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계속 앞에 나서는 이유,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미얀마 상황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미얀마를 잊지 않게 미얀마 소식을 좀 계속 들을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을 그런 활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불씨가 꺼져가던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동유치 동의안이 일단 광주와 대구,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동의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대구로 달려가겠다는 답변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구의회에서도 상임위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을 부시장끼리 의논을 좀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조만간에 제가 홍준표 시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 시장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공동 유치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동의안은 대구시의회에서 먼저 유보시켰다며 홍준표 시장이 광주시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 17일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유보시킨 데 이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 원포인트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회에서 동의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 시도가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지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는 의회가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동의안이 처리돼야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대구시의회의 동의안 가결과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광주시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의회도 다음 달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지역 단풍 소식과 함께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결은 포근하다가도 쌀쌀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고운 금빛꽃을 피운 금목서가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진하고 그윽한 향기가 남도의 가을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바로 잔디에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고 포근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되게 좋고 곧 있으면 시험 끝날 시즌이어서 같이 놀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또 있죠. 바로 단풍인데요. 우리 지역도 곧 단풍이 시작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이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지리산에서는 어제 첫 단풍이 나타났고 무등산도 나흘 뒤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단풍 절정은 첫 단풍이 나타나고 약 2주 뒤인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 한낮에도 오늘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시 교육청만 유일하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 후 기관들에 대한 실적을 조사 중인데 광주와 달리 전북과 세종, 경기와 강원 등의 지자체는 15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568명이 확진됐고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등 22개 시군에서 5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광주 691명, 전남은 73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14명이 긴급 대피했고 공장 2개 동이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준비 중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응급 환자가 잇따라 해경에 의해 이송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한 주민이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를 진도 서망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에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가 해경 경비정을 타고 육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장난감 뽑기 기계 등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말부터 2달 동안 광주 도심 일대를 돌며 동전 교환기와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 위생 점검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을 꾸려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학교 급식소 123곳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